안녕하세요. 어디 가남입니다. 오늘은 삼척에 있는 수로부인 헌화공원에 왔습니다. 수로부인은 미모가 아주 뛰어난 당대 최고의 절세미인이라고 하는데요. 헌화공원에는 용에게 납치된 수로부인을 되찾으려는 삼국유사 설화, 해가 이야기도 있고 절벽 위에 피어있는 철쭉꽃을 꺾어서 수로부인에게 바쳤다는 헌화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곳은 임원항 근처에 있는 임원 주차장인데요. 무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입구에 주차장 표시도 있고 이곳에서 300m 거리에 수로부인 헌화공원이 있다는 조형물도 있습니다. 주차장의 주차 공간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주차장 건너편에는 갈매기가 쉬고 있는 민물이 흐르고 있고 임원항 회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다리를 건너 임원항으로 가는데요. 임원항을 먼저 보고 임원항 뒤쪽에 있는 수로부인 헌화공원에 가려고 합니다. 임원항은 삼척시 원더급 임원리에 있는 작은 항구인데요. 동해에서 해돋이 전망이 아름다운 항구로 10손가락 안에 든다고 합니다. 임원항은 오징어, 가자미, 대게가 주요 어종이고 임원항 방파제는 봄 낚시터로 유명해서 전국의 낚시꾼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임원항도 동해바다의 여느 항구와 마찬가지로 항구 주위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구에 있는 바닷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한데요. 바닷물 속에 손바닥 크기의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니고 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것을 보려고 한참 동안을 기다렸지만 아쉽게도 물고기는 쉽게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원항 바로 뒤쪽에 남화산이 있고 그 남화산 정상에 수로부인 헌화공원이 있습니다. 화창한 오후 시간인데요. 수로부인 헌화공원을 보러 갑니다. 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헌화공원 안내도가 있습니다. 수로부인 헌화공원은 수로부인 설화를 테마로 다양한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인데요. 공원에는 바다 전망대, 거북바위, 해가 부르는 군중상, 수로부인상, 카페, 수로부인 흉상, 12지신상이 있습니다. 안내도를 지나면 헌화공원 매표소가 있습니다. 오늘도 달림과 함께 수로부인 헌화공원에 왔습니다. 헌화공원 이용요금은 성인 3,000원인데요. 요금 할인이나 면제 대상자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원 이용 시간은 아침 9시부터이고 정기 휴무일은 매월 18일입니다. 이곳에서 헌화공원 정상까지 쉬엄쉬엄 걸어서 약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매표소 앞쪽에 산 위쪽에 공원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51m 높이의 엘리베이터는 건물 모양이 특이해서 눈길을 끄는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쪽에도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 주차장은 매표소에서 매표를 해야 차단기가 올라가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러 건물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약간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앞쪽에 있는 붉은 빛이 도는 구름다리를 지나갑니다. 구름다리 창문으로 아담한 크기의 임원항도 보이고 남화산 앞쪽에 있는 잔잔한 동해바다도 보입니다.
구름다리를 지나고 데크길을 따라서 헌화공원으로 올라가는데요. 수로 부인의 이야기가 있는 공원이라서 그런지 데크길도 예쁜 분홍 색깔의 데크길입니다. 앞쪽에 쉼터인 정자가 있습니다. 쉼터에도 잠깐 들려보는데요. 정자에서 임원항 앞바다도 보이고 엘리베이터와 구름다리도 보입니다. 다시 산 위쪽에 있는 헌화공원으로 올라갑니다. 대나무가 심어져 있는 나무 데크길도 지나가고 야자매 특길이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은 고무 냄새 약간 나는 고무매 특길도 지나가고 초록초록한 대나무 숲 사이에 있는 나무 데크 계단길도 올라갑니다. 아이고 숨 차라. 길게 이어진 계단길을 오르다 보니까 숨이 좀 차는데요. 앞쪽에 바다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구나. 이곳이 바다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앞쪽으로 아름다운 동해바다의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잔잔한 동해바다입니다. 전망대에 수로부인 헌화공원에 대한 안내문이 있는데요. 수로부인 이야기가 담겨있는 헌화가와 해가사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봅니다. 헌화가 설화입니다. 신라성덕원 때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던 도중에 바닷가에 도착하였고 부인 수로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돌산에 높은 절벽 꼭대기에 아주 탐스런 철쭉이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로 부인이 주위 사람들에게 꽃을 꺾어줄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어느 누구도 높은 절벽 위에 있는 꽃을 꺾을 만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암소를 끌고 지나가던 노인이 절벽 위에 꽃을 꺾어서 수로 부인에게 건네주었고 노래를 지어 바쳤는데 그 노래가 헌화가라고 합니다. 해가사 설화입니다. 순정공이 이틀을 더 가다가 동해바다가 보이는 임해정에서 수로 부인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 바다의 용이 수로 부인을 납치해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때 한 노인이 순정공에게 백성들을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두드리면 다시 부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고 순정공이 그 노인의 말대로 하였더니 용이 바다에서 수로 부인을 모시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때 백성들이 수로 부인을 구하려고 부른 노래가 해가사라고 합니다. 전망대 뒤쪽에는 거북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북돌 이야기는 방금 전에 보았던 수로 부인 해가사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납치된 수로 부인을 구하기 위해 수로 부인을 풀어달라는 노래를 불렀고 용왕님의 명령으로 용이 수로 부인을 다시 이곳 남아산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용궁에 살던 거북이는 용이 수로 부인을 잘 데려다 주는지 남아산 대나무 숲에서 지켜보았고 그 이후에도 거북이는 용으로부터 사람들의 행복을 지키다가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망대에서 수로 부인에 대한 설화를 읽어보고 다시 헌화공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곳 데크계단 옆에 대나무가 정말 많은데요. 바람이 불면 대나무 잎에 스치는 바람소리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거북바위. 데크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 대나무 숲속에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거북이 닮았네. 바위 모양이 거북이를 닮았다고 보기에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전망대에서 보았던 거북돌 이야기에서 나오는 돌이 된 거북이가 바로 이 거북바위라고 하는데요. 이 거북바위는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과 아이선이 왔을 때 이 대나무 숲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데크계단을 따라서 헌화공원으로 올라갑니다. 고무매트길도 지나가고 그늘막이 있는 데크계단길도 지나가는데요. 드디어 잘 정돈되어 있는 수로 부인 헌화공원에 올라왔습니다. 공원 입구에 헌화공원 안내도와 수로 부인상 작품 설명도 있고 수로 부인 헌화가 해가사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저는 수로부인 헌화공원이 왜 이렇게 남아산 정상에 있는 것인지 궁금했는데요. 안내문을 보니까 헌화가의 배경은 이곳 임원항 뒤쪽에 있는 남화산이고 해가사의 배경은 동해안 지역이어서 이곳 남화산에 수로부인 헌화공원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헌화공원 입구에서 위쪽으로는 막대기로 땅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군중상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용을 타고 바다에서 나오는 수로부인상이 있습니다. 먼저 수로부인상을 보러 갑니다. 엄청난 크기의 수로부인상인데요. 수로부인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을 타고 바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수로부인은 절세미인이라고 하는데요. 수로부인이 깊은 산이나 큰 연못을 지날 때마다 신물에게 붙잡혀 갈 정도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수로부인상 아래쪽에도 용을 타고 있는 수로부인 그림이 있고 해가를 부르고 있는 백성들 그림도 있고 해가 가사도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해가 가사를 살펴봅니다.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아내를 앗은 죄 그 얼마나 큰가. 내 만약 어기고 바치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수로부인상 뒤쪽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수로부인이 납치되었던 동해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적만 흐르고 있습니다. 수로부인상을 보고 헌화공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공원 위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수로부인을 구하기 위해 막대기로 땅을 두드리면서 해가를 부르고 있는 군중상이 있는데요. 수로부인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표정도 모두 간절하고 진지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합한 덕분에 용에게 잡혀갔던 수로부인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를 부르는 사람들 위쪽으로 수로부인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수로부인의 시녀도 있고 수로부인을 돌아올 수 있게 비법을 알려준 노인도 있습니다. 순정공의 행차기를 수행하면서 깃발을 든 기수도 있고 강릉태수로 부임하는 수로부인의 남편인 순정공도 있습니다. 공원에는 큰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은 카페 건물입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시원한 커피도 마시고 과자도 먹습니다. 카페 앞에 울릉도가 보이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는 여러 개의 망원경이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노란색 망원경이 울릉도를 볼 수 있는 망원경입니다. 안내문에는 날씨가 청명한 날이면 울릉도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화창해서 울릉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울릉도는 보이지 않는데요. 날씨가 오늘보다 더 화창하고 청명해야 울릉도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로부인 헌화공원을 둘러봅니다. 공원 중앙에 제일 눈에 들어오는 조형물이 있는데요. 수로부인 흉상입니다. 아주 거대한 크기의 수로부인인데요. 수로부인이 헌화가의 주인공인 만큼 수로부인 앞쪽에 화사한 철쭉꽃 포토존이 있습니다. 헌화공원에 있는 수로부인은 모두 크기가 아주 거대합니다. 헌화공원에는 12지신상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돈된 헌화공원에는 하트 포토존도 있고 해가 떠오르는 순간을 형상화한 해돋이 터널도 있고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돌에 담아서 정성껏 쌓은 소망의 탑도 있습니다.
남아산 정상에 있는 수로부인 헌화공원을 다 돌아보았는데요. 힘들게 산 정상에 있는 공원에 오른 만큼 조금 더 볼거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막대기로 땅을 두드리면서 해가를 부르고 있는 백성들 사이를 지나서 헌화공원을 내려갑니다. 오늘 수로부인 헌화공원에 와서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수로부인 설화를 다시 되새겨 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놀러와서 본의 아니게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로부인 헌화공원에서 공부하느라고 바빴던 하루입니다.